한국 고교 야구도 150km 시대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이마트배가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대회를 치른 만큼 올 시즌 고교야구의 현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탑12도 말씀을 드렸고 다크호스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선수를 말씀드렸었는데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투수들이 초강세라는 것,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투수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야수들이 현재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현재 이마트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마트배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특징은 스피드업입니다. 지난 WBC에서 여러분들도 잘 보셨죠? 세계 야구의 추세가 스피드업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자체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 밑에 있는 선수들, 즉 원석 선수들은 어느 정도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고교야구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팬 여러분들께서 1라운드급으로 언급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150km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말이죠. 일단 150km를 한 번이라도 터치했던 선수들을 불러드릴 텐데요. 공식이냐 비공식이냐의 개념은 없어요. 연습 경기든 공식 경기든 150km 이상을 기록을 했으면 150km를 기록한 것이긴 한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장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구장에서도 구속이 나온 것을 보시면 1구장하고 2구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주 같은 경우는 2구장이 1구장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가 더 잘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2구장이 이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에서 말하는 구속이다라고 말하면 정식 경기장에서 재는 구속을 이야기를 하죠. 고척돔이라든가 예를 들면 잠실야구장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의 정식 경기장에서의 구속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경기장이 목동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목동, 특히 전국대회에서 기록한 구속을 보통은 공식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개념은 아닌데,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프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프로 구단에서 이 구속을 차용을 해서 신인 드래프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목동구장에서 기록된, 목동구장 전국대회에서 기록된 구속,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구장 혹은 연습 경기라든가 에서 기록된 구속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죠. 황준서 선수가 150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장현성 선수는 이미 작년에 목동 야구장에서 제가 156km를 기록을 했고,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놀랐고, 바로 그 시점부터 세가모전이었었죠. 그 시점부터 최대어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팬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황준서 선수도 150클럽에 드디어 가입을 했습니다. 하나이글스 스피드건으로는 일단 149km가 나왔는데요. 트랙맨 기준으로는 150.5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150클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한 선수들은 장현석 선수, 황준서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선엽 선수도 150km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날 경기에서 광주 진흥공고전에서 좀 컨디션은 많이 안 좋았어요. 어쨌든 트랙맨상으로 딱 한 개 150km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선수가 있었죠. 바로 서울고등학교 이찬솔 선수,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지금 제구가 좀 많이 아쉬워요. 제구가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미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구속을 기록을 한 선수예요. 150은 마음만 먹으면 항상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도 역시 150km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150km를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기사로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구원 투수가 필요한 팀은 이 선수를 주목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인천고등학교 김태견 선수입니다. 인천고등학교 김태견 선수도 150km를 기록한 선수예요. 그것도 목동구장에서 기록을 한 선수이고, 최근에 목동구장이든 다른 구장이든 가릴 거 없이 150km 이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연습 경기에서든 전국대회에서든 항상 구속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목동 야구장에서 마지막으로 150클럽에 가입한 선수, 바로 강릉고등학교 조대현 선수입니다. 조대현 선수가
16강이었나요? 군산 3.1고전에서 150km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강전 장충고등학교전이었었죠. 장충고전에서도 프로보다 스피드가 트랙맨 기준으로 148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이마트배에서 가장 평가가 우수한 선수 중에 하나이고 가장 평가가 많이 오른 선수이기도 합니다. 스피드 자체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자분들이 많아요. 물론 촉공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약간 좀 힘으로써 우겨넣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체력이 좋고 힘이 좋고 체형 자체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150km 이상은 무난하고 그 이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관계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150이라고 굳이 기준을 나눠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일단 올해 이마트배에서는 150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동, 이번부터 목동 야구장으로 들어왔잖아요. 목동 야구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쉽게 150이 안 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원상현 선수죠. 원상현 선수는 얼마 전 16강전이었죠. 16강전 청주고와의 경기에서 최고 구속 148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언제든지 150km를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쉽게 이제 150의 언저리에 근접을 했으나 아주 아쉽게 아직까지는 제가 150을 보지 못한 선수가 김희건 선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수 같은 경우 150을 넘겼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글스파크에서 149, 그 다음에 목동야구장에서 149가 현재까지 제가 본 구속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다른 경기에서는 150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149km가 최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미르 선수도 아쉽게 148, 9, 이 사이에서 현재 최고 구속이 형성되어 있는 선수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난번 마산 용마고전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최고 구속으로 기록이 된 선수이기도 합니다. 147, 8, 9라면 언제든지 150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1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150에 가까운 혹은 150 이상 가는 스피드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번 이마트배에서 경주 플러스 목동에서 150에 근접하는 구속을 기록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한 명이 더 있죠. 손현기 선수도 이번 이마트배에서 기록한 최고 구속은 148km입니다. 그런데 아직 목동에서의 구속은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동에서는 전주고등학교가 올라오질 못했기 때문이죠. 아쉽게 32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목동에서는 재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미 2학년 때도 147, 8을 기록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왼손 투수로서 어쨌든 구속은 상당히 잘 나온 선수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 경기에서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150에 육박하는 스피드를 내고 있는 선수 개성고등학교 김태균 선수가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도 아직까지는 일단 경기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150에 근접한 어떤 스피드를 내고 있는 선수라고 하니까 이 선수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준표 선수도 꾸준하게 현재 147km 정도의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향후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구속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147km 이상 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48, 149를 기준으로 놔도 10명 이상의 선수들이 지금 이 기준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 고교야구도 150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1라운드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150이 기준선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아마 역대급 투수 강세, 투고 타저의 신인 드래프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까지만 보면 이런 투수들의 엄청난 위력투에 이 150클럽 투수들의 반격에 타자들이 길을 못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올 시즌 내에 유독 그러니까 학년별로 다르잖아요. 학년별로 다른데 올 시즌 학년들은 야수가 좀 약한 부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나무 배트 같은 경우는 이런 150이 넘는 공을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좋은 투수들이
피지컬이 좋으면 전부 다 투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야구에서는. 왜냐하면 투수가 지명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수가 지명을 많이 받고 야수들은 지명을 잘 받지 못하고, 또한 투수들의 계약금이 야수보다 더 높고 야수는 계약금이 낮고, 또 야수들 같은 경우는 설령 프로에 들어간다고 해도 1군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야수들 같은 경우는 1군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재능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투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투고 타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우리 선수들의 스피드업, 그러니까 1라운드군 투수들이 전부 다 150 클럽에 진입을 했고 할 예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어쨌든 아마야구에서는 스피드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